오랫동안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해 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편견 혹은 현실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IT 강국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 서양에 알려졌고 그간 큰 관심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전통적인 선진국이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일본이 가장 선진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유럽과 북미 지역에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EU의 뜻이 뭐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오랜 후진국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은 그러한 편견을 벗어보고자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 및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급상승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허를 찔린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공교롭게도 G7 선진국들이라 지적하며 한국은 놀랄 정도의 선진성과 투명성으로 사태를 진정시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한국의 가장 앞선 방식과 투명성은 다른 나라의 진단키트 등 바이오 분야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예전에는 가격과 속도 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신뢰성과 안전, 투명성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스위스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중립국으로 투명성 등을 강조해온 스위스와 같이 한국산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구매력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의 식료품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CJ와 같은 즉석식품 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식량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급격하게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집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식을 찾고 있는 것에 더해서 한국산 제품이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제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한국산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이 모자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홍콩에서 유독 한국산 쌀을 찾는 것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손소독제 구입을 원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8배 가깝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컴퓨터나 IT 제품 등 앞으로 재택근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신드롬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한국은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다며 현재 한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국민들의 성숙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각국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외교 분야 등 한국을 찾는 국가들이 급속하게 늘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 외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국에서 걸려오는 각종 컨퍼런스 콜 요청이나 지원 요청 등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으로 국력이 상승하고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주목받는 젊은 우익보수 스네이라 씨가 주목받을 칼럼을 또 적었습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나름 정직한 칼럼을 적었는데 일본인들이 이 칼럼에 감동을 받아서 개과천선하기는커녕 벌집 쑤셔놓은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쿠로야 스네이라는 일본의 젊은 보수 우익 시사평론가이며 극단적인 보수를 비판하는 글과 논리를 특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 보수의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종 및 민족적 차별 주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보편적 가치와 진실에 대한 공부와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한 글을 기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청년 우익입니다. 스네이라 씨는 13일자 일본 시사 경제 전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인을 세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일관되게 패배하는 역사전입니다. 먼저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네이라 씨는 먼저 위안부 동상에 대한 한일 간의 논쟁을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위안부 동상 관련 공청회를 열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보수 우익단체의 관계자가 일어나서 한국 측의 종군 위안부는 단순한 매춘부다. 그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인 데이비드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로 일갈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엄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관계자들은 황당한 논리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흥분하는 바람에 결국 한국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서양인들에게 종군 위안부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논리가 통할 것으로 보고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겨우 고함을 치고 설교나 하고는 완패를 하고 귀국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쟁의 방식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전의 대체적인 형식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전시 성폭력을 다룬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에서도 막대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는 유엔이 한국에게 속고 있다 라고 주장할 뿐 보고서의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를 설명하면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스리랑카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를 임명합니다.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는 예비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라는 별도 표제에서 1932년과 1945년 사이에 일본군이 위안부로 식민지와 정복지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피해 여성이 11세에서 20세에 해당이 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1998년에는 맥두걸 특별보고관이 전쟁 중 성노예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네이라 씨는 일본의 보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의식도 없이 자폐증 같은 논리로 임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의 학부생이라면 당장 너는 바보냐 라는 소리를 듣고 F학점을 받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네이라 씨는 대만과 필리핀의 대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일본의 혐한 논리는 앞뒤가 전혀 없다. 종군 위안부가 창녀라는 표현은 끔찍하다. 일본인들은 정말 황당하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라는 평가를 항상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네이라 씨는 이것이 일본의 보수라며 한탄합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당한 논리는 이제 그만 멈추자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일 간의 역사전에서 패배했듯이 앞으로도 일본의 무논리의 혐한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스네이라 씨의 생각이 힘을 얻으면 일본 보수의 논쟁은 한층 더 성장하겠다 라는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린 댓글에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혐한에 미친 일본인들을 볼 수가 있어서 씁쓸해하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인간 될 리가 없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달린 댓글에는 스네이라 씨를 비난함과 동시에 혐한에 미쳐버린 일본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곡을 주장하며 항상 거짓말을 하는 한국과 같은 후안무치한 사기꾼입니다. 역사 공부를 더 해라.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다. 진지하게 재조사해라. 프레지던트는 망상이 심하다. 나는 진실을 듣고 싶다. 한국인의 특징을 가르쳐주마. 1.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들먹인다. 2. 일본인인 척한다. 3.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4. 칭찬하면 범죄를 저지른다. 5. 음담패설을 잘한다. 6. 여권에 신뢰가 없어 보여주지 않는다. 7. 영어를 잘하는 척하지만 의미를 전혀 모른다. 8.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생각한다. 9. 상대 국가의 장점은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말의 일관성이 없다. 한국인은 외국에 가서 저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가 들키면 도망을 간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댓글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글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일본이 철들까봐 놀랬는데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일본인들이 아직도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싸질러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크게 비웃어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말 속이에 경일 끼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